아침 햇살이 오래된 한옥의 기둥을 스치며 마당을 밝히고 있었지만 수연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이라 믿었던 넓은 마루와 작은 정원은 이제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만 메아리 쳤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다니. 집안 망신 아니냐? 박 여사는 밥상에 놓인 국그릇을 쾅 하고 내려놓았다. 아들 낳을 줄도 모르는 며느리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니? 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국자로 미역국을 떠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끓여낸 국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언제나 결핍과 비난을 상징하는 음식일 뿐이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수는 순간 수연을 바라보았으나 곧 시선을 피했다. 결혼 초만 해도 그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 속삭여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피곤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에 불과했던 박 여사의 마른 날이 갈수록 잔혹해졌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수연은 늘 부엌에만 같았다. 어른들은 대놓고 알도 못 낳는 암탉과 다를 게 뭐냐며 비웃었다. 수연은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지만 더 아픈 건 남편이 묵묵히 밥만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여름 장마철에 찾아왔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무속인을 불러들였다. 푸른 연기와 향냄새가 가득한 마루에서 그는 수연의 사주를 보더니 단호히 말했다. 이 여자는 집안의 대를 끊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화가 더 커질 겁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붉은 부적을 수연의 옷에 꿰매려 했다. 수연은 몸부림쳤지만 누구도 막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돌아와 수연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뜨거운 눈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밤 수연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거실에 놓인 사진 몇 장을 보았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여인의 사진이었다. 박 여사가 담담히 말했다. 이 아이는 분명 아들 둘은 낳아줄 거다. 내가 결심만 하면 된다. 쓸모없는 건 내가 치워줄 테니. 수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민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수연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가 따라 들어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만하자.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 하나만 믿고 버텨온 세월이 산산조각 났다. 민수는 덧붙였다.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조용히 떠나줘. 마지막 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수연은 비 내리는 골목길을 떠돌며 집을 나왔다. 낯선 여인 숙방에 앉아 며칠을 울었다. 세상이 끝난 듯 느껴졌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또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며칠 뒤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 음식 냄새도 맡기 힘들었다.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결과는 2줄, 분명한 2줄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수연은 한동안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버려진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알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 아이마저 구실 삼아 그녀를 올가매려 들 것이 분명했고 민수 또한 다시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수연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뱃속의 아기를 향해 손을 얹었다. 임신은 쉽지 않았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매일 아침 구토와 싸우며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이어갔다.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수연은 희미한 행복을 느꼈다. 산부인과에 처음 간 날, 초음파 화면에 2개의 작은 점이 나타났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쌍둥이네요. 축하합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여 어떤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출산의 순간은 목숨을 건 사투였다. 비명과 함께 세상에 나온 2 남자아이, 서준과 서진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수연은 아기들을 품에 안자마자 지난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엄마다.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 후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낮에는 식당에서 허리를 굽혀 접시를 닦았고 밤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옷감을 꿰맸다. 피곤해 눈이 감길 때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하지만 2 아이의 숨결과 웃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다. 세상은 여전히 수연에게 차갑게 굴었다. 혼자 애 2 키우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서준과 서진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 숨쉬는 이유였고 매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집안일을 도와줄 만큼 의젓하게 자라났다. 수연은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삶을 조금씩 안정시켰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림자는 늘 조용히 찾아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서준과 서진이 숙제를 내밀었다.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어. 종이 위에는 수연과 2 아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아이들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수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차마 너희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먼 나라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란다. 언젠가 꼭 너희를 만나러 오실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림 속 빈칸에 하얀 가운을 입은 아버지를 그려 넣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은 그날 이후 상상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꿈을 키워갔다. 언젠가 아빠가 돌아오면 함께 축구도 하고 캠핑도 갈 거라며 즐겁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은 검게 타들어갔다.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매일 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부디 이 아이들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 기도는 어둠 속에서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장사를 마치고 가게 뒷방을 정리하던 늦은 밤이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수연은 무심코 뚜껑을 열었다. 결혼 시절 급하게 챙겨 나온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작은 목걸이, 그리고 병원 서류 봉투 하나.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진료 기록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히 펼쳐보았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정자증. 최종 진단. 환자 김민수.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몇 번이고 글자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민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날짜는 이혼하기 불과 몇 달 전으로 적혀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면 서준과 서진은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2 아이가 민수를 꼭 닮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믿음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수연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조차 없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하고 달려올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자신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갔다. 이혼 직전 집을 뛰쳐나와 술에 취해 며칠을 방황하던 시간. 흐릿한 기억 속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애써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이들은 분명 민수의 아이야. 그러나 눈앞의 진단서는 잔혹한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한 수연은 결국 병원을 찾아가 아이들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 수연은 무너졌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버티게 한 믿음. 이 아이들은 민수와 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녀는 자책과 공포에 휩싸였다. 민수가 자신을 내쳤던 이유가 혹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병을 숨기며 그녀를 지키려 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밤마다 수연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의 눈, 서진의 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이들이 엄마, 나 아빠 닮았지? 라고 묻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다. 예전엔 웃으며 그럼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라며 답했지만 이제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세상에 자신과 아이들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단골 손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귀를 때렸다. 그 집 아들 민수, 곧 재혼한다던데. 상대가 재벌가 딸이라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10년이 흘렀으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는 걸까?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휘감았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아이들을 보여주자. 이것이 마지막 속죄이자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수의 결혼식에 가기로. 그리고 서준과 서진을 데리고 그 앞에 서기로. 결혼식 당일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은 화려한 장식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대기업 회장의 딸 지혜와 김민수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드레스와 값비싼 정장이 쏟아졌지만 그 화려함은 수연에게는 낯설고도 잔인한 세계였다. 수연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홀 안으로 들어섰다. 서준과 서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낯선 풍경에 주눅이 들어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저 여자, 민수 전처 아니야? 애들까지 데려왔어. 뻔뻔하네. 그 속삭임이 귀를 찌르는 칼날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여사였다.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웃음을 지으며 하객을 맞던 그녀의 얼굴이 수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나가. 박 여사는 성큼 다가와 수연의 뺨을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에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서준과 서진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수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 여사를 마주했다. 그때 신부 지혜가 다가왔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고 그녀의 눈은 경멸로 번뜩였다. 이런 날에 나타나 민수 오빠를 괴롭히고 싶어? 돈이 필요해서야? 얼마면 돼? 당장 꺼져주면 원하는 만큼 줄게. 지혜의 조롱이 퍼지자 몇몇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SNS에 생중계되듯 퍼져나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전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지 이 사람에게, 제 전 남편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네. 웃기지 마. 민수 오빠는 이제 내 사람이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신부 측 가족이 벌떡 일어나 경호원들을 불렀다. 두꺼운 팔에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서준과 서진은 겁에 질려 더 크게 울었다. 제발,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수연은 애원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았다.
경호원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는 순간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만. 단상 위에서 신랑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삼페인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결혼식 취소합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폭풍 같은 소란이 터졌다. 신부 지혜는 충격과 분노에 휘말려 민수의 팔에 매달렸다.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결혼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밀쳐내고 수연과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민수의 눈은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준과 서진은 울음을 멈추고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봤다.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민수가 눈앞에 다시 나타난 듯했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 아이들인가?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결혼식장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박 여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혜의 부모는 분노로 떨며 결혼 파기를 선언했고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장면을 지켜봤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민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나가주세요. 지금은 우리끼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자 화려했던 결혼식은 끝내 무너지고 네 사람만 남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문이 닫히자 화려했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작은 대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수연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고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박 여사는 한쪽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순간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의 남자는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이들을 간절히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짓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수 앞에 내려놓았다. 아니야.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가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눈가가 흔들리고 이내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나랑 닮았는데.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도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검사까지 했어.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 이 아이들은 한때 내가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순간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의 결과야. 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말을 끝내자마자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숨겨왔던 고백이 무너져 내리듯 쏟아졌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난 이 진단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널 밀어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어. 그래서 모질게, 차갑게 널 떠나보냈던 거야. 수연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원망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들을 올가매고 며느리를 내쫓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내가 죽을 죄인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작은 손을 붙잡았다. 왜들아,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제발.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앞에서 울부짖는 어른들의 모습에 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민수가 무겁게 일어나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서준과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민수의 모습은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남자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장의 불빛은 꺼지고 호텔 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은 함께 그 빗속을 걸어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우산을 펼쳐 두 아이와 수연을 감싸 안았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서준이 작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민수는 순간 울컥했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집에 가자. 그렇게 그들은 10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짊어진 채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함께 걸음을 옮겼다. 결국 인생은 완벽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것이 그날 밤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